우리가 이제 네. 네 가지 맛, 네. 그다음 감칠맛까지 이제 하고 알게 됐는데, 예.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밀키스님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음식 먹을 때 너무 달어, 너무 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대로 그렇죠. 아우 시원해, 음. 어우 개운해 음. 이렇게 굉장히 맛에 대해서 엄청난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표현이 많죠. 그쵸? 우리나라는 그리고 더군다나 뭐 라면을 먹어도 라면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맛은 5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음식들, 무슨 음식 뭐라고 해야 되죠? 짜장면 맛, 뭐 탕수육 맛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이렇게 수백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맛을 표현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맛은 5가지. 우리가 혀로 느끼는 맛은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인간이 느끼는 감각은 그만큼 무제한이다. 이 그쵸.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 다큐멘터리에서 네. 동태찌개를 먹고 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맛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뭐라 하냐면 담백합니다. 음. 구수해요. 깔끔합니다. 아주 시원한 맛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맛입니까? 아니죠. 짠맛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죠. 신맛도 네. 아니고 쓴맛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 쭉 들어가게 되는데 예. 사실 이 동태찌개를 끓이기 전에 어떤 조리하기 전에 음식 재료들은 대부분 무미 무치, 맛도 향도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쵸?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98%는 맛 성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짜장면 예를 들면 짜장면의 전체 양이 있잖아요. 예. 이 중에서 우리가 먹을 때 이 뭐 짜장면 면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98%는 내 맛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단지 2%만 결정짓는 거고, 그 중에서도 0.01% 이하가 향 성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맛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과일 바구니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네. 과일에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수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과를 먹든 네. 바나나를 먹든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맛은 단맛 아니면 신맛밖에 없어요. 맛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짠맛이 납니까 과일에서? 짠맛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없어요 단맛은. 네. 대부분 짠맛은- 단맛 아니면 신맛밖에 없거든요. 쓴맛이 나나요?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맛있게 익어진 사과는 단맛과 신맛밖에 익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사과와 바나나와 포도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모양이 눈을 감고도. 맛이 워낙 정형화돼 있으니까. 그니까요. 그게 네. 바로 그렇죠. 전적으로 향에 있다고 합니다. 이 향 신기하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지금? 이해 충분히 되고 있어요. 예. 표정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신데. 이해됐습니다. 자, 예. 저도 되게 요새 의아했어요. 향이 맛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제가 했는데 과연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향일까 예. 하는 그 물음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향일 것 같아요, 솔직히. 0.01%가 참 아까는 안 그리 핵심일 것 같아요. 왠지 그 핵심이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맞다, 갔다. 예. 근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네. 이거를 보여줘요. 네. 소믈리에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소믈리에에게 일단 코마개를 합니다. 예. 코마개를 해서 잘게 썰은 사과, 참외, 양파를 한 번씩 이쑤시개 이렇게 살짝 맛을 보게 해요. 눈도 가리고 코도 막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소믈리에 분들이 이 맛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과랑 양파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코를 막으니까. 코를 막으니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코를 바로 떼는 순간 양파라는 걸 바로 인식을 하게 되고 식감으로도 사과랑 양파를 구별 못하고 맛으로도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믈리에 분들이 직접 네. 얘기해요. 이 맛을 결정하는데 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자기들도 막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향, 맛의 프로만. 향, 예. 냄새. 예. 이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후각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음식을 처음 봤을 때 냄새를 맡았을 때 이렇게 음식을 앞에 두고 냄새를 맡아서 코로 들어가는 향,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입안에서 삼켰을 때 코로 가는 향이 또 있어요. 두 개네요. 이해가 좀 안 가죠?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제 씹히는 그 맛에서 느껴지는 그 향이 또 코에 전달된다 이거 아니에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아, 스마트합니까? 네,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제가 네.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자, 보통 냄새 분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네. 냄새 분자는 들숨. 들숨.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네. 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아까 향 하나고. 네, 근데 또 하나는 음식을 우리가 씹게 되면은 자, 씹으면서 우리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씹을 때 이 호흡을 통해 입 뒤쪽, 네. 이 뒤쪽으로 비강을 또 한 번 직접적이고 강력한 냄새 분자가 이 입속 안쪽에서 이게 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더 강력해요. 이렇게 마시는 향보다. 그러니까 네. 입안에도 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네. 네. 네, 후각 수용체를 통해 후각 피질로 이동해서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안화 전두 피질. 네, 안화 전두 피질에서 자, 혀가 느낀 미각 정보랑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느낀 이 후각을 통해 만난 음식의 정보를 통해서 네. 후각의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인 음식의 맛을 우리 뇌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짜장면, 아, 탕수육, 맛있다, 깔끔해, 구수해, 담백해, 이런 맛을 그렇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의 정보,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음식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는 음식에 대한 맛을 결정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가 있어야 되네. 코가. 그쵸. 그래서 여기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데 요리사가 꾸민 어떤 고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오래된 축농증으로 후각을 상실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 레시피대로 어떤 장이라든지 양념장을 만드는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예. 그만큼 이 후각은 우리의 맛을 결정하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 이 5가지 단순한 이 맛에서 풍부하게 우리의 요리를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수백 가지 요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돼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면 원래 식재료에서 네. 더 풍부한 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리가. 연구를 많이 하겠네요. 그쪽으로. 예. 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인류의 요리가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프로슈토라는 그 돼지고기 염장식품을 네. 보여줘요. 예. 이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 네, 먹어본 적 있어요. 진짜요? 네. 어디서요? 그냥 먹어본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냥 돼지고기 생겼죠. 살짝 모르겠는데 저도 잘 진짜 뭔 소리 하는지 헛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삼겹살 아닙니다. 예. 베이컨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저도 비슷한 건 먹어봤지만 실제로 이탈리아 가서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네.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그대로 바람에 말려가지고 네. 만든 그 스페인에서 하몬 같은 거고 네. 이탈리아의 수제 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얇게 썰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얇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라미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은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프로스트는 굉장히 꼬릿꼬릿한 향이 나와요. 강하게. 네. 그래서 꼬릿네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한번 맛보게 되면 네. 짭조름하면서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매우 특별한 맛을 선사해가지고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치즈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프로스트라고 합니다. 네.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특별한 맛을 주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바람에 말리면서 이 돼지 뒷다리가 숙성을 거쳐서 우리 된장 고추장처럼 발효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 단백질 분자가 분해를 되면서 굉장히 풍부한 풍미가 엄청 가득하게 되는 거죠. 훈제처럼, 훈제 연어처럼. 근데 자연에 말린 그 자연 숙성이네요. 그렇죠. 네. 자연 숙성에서 이게 돼지 뒷다리가
엄청난 풍부한 향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마신 특별한 맛을 선사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향을 극대화시키는 요리들이 발전하게 되고 네.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우리도 즐겨하는, 우리 밀키스님도 좋아하는 뭘까요? 커피 맞습니다. 우리의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커피가 말 그대로 향을 마시는 음료, 그렇죠. 대표적인 향을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예요. 자, 커피 자체가 사실 맛이 있나요? 이제 원래 자체적으로 없죠. 그렇죠. 커피는 사실 써요. 네, 커피 원두 자체는 자체가, 맛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생두라고 하죠, 원두. 네. 원두 자체는 향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두를 먹으면 전혀 맛이 안 납니다. 아무만 안 하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무색 무취의 무미무취의 이 커피를 네. 어떻게 로스팅, 어떻게 가열시켜,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가 우리한테 최고의 향기를 주는, 맛이 극대화되는 그것이 바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커피 원두를 800도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700가지의 향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이 커피라는 거는 우리는 맛이 아니라 700가지 향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향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진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맛이 아니라 향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풍미. 진정한 미식가는 향을 통해 발전한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네. 또 한 번 하면 우리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죠. 그리고 저 진짜 고기 좋아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맨날 고깃집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 삼겹살 집에 가게 되면은 고기 몇 인분 주세요 하면 하얀 접시에다 삼겹살 올려놓잖아요. 네. 그때 한번 고기를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 어떤 맛이 어떤 냄새 나죠? 날 때는? 이제 약간 좀 비릿한. 그쵸? 네. 그게 맛있는 냄새가 나나요? 아니, 약간 안 좀, 나죠. 네. 그냥 비릿한 생고기 맛만 나요. 네. 근데 걔를 굽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고기 향이 네. 우리의 입맛에 군침을 돌게 하잖아요. 네. 이 고기 향이.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고기의 식재료에 있는 이 단백질의 지방은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열이 되면서 아미노산이 되게 작은 분재로 분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얘가 향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구웠을 때 비로소 이 고기의 맛과 향이 조화가 되면서 우리가 고기 자체를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고기도 역시 우리가 고기는 맛이 아니라 향으로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맛과 향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인류의 요리는 어떻게 하면 요리의 식재료에서 더 풍부한 향을 낼까 하면서 발전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요리가 있는데, 요리는 아니고 식재료죠. 버터. 버터는 프랑스 음식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버터는 원래 북쪽의 바이킹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혹시 버터 좋아하세요, 밀키스님? 아, 제가 버터죠, 원래. 그쵸. 네, 느끼하죠. 제가. 느끼하시죠? 네. 굉장히 느끼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느끼해요. 네. 어느 나라 산 버터입니까? 아, 북구산이요, 북구산. 네. 북구산. 역시 느끼하시군요. 네, 느끼해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버터 자체를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네. 저는 요새는 일부러라도 먹고 있어요. 아, 뭐 때문에? 버터에 굉장히 그 좋은 효능과 버터가 굉장히 건강함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좋은 버터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요거는 제가 다음 회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에서 또 프랑스까지 직접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죠. 그리고 프랑스에 노르망디라는 데가 있어요. 노르망디 유명하죠. 아세요? 노르망디 공작. 노르망디 공자가 뭐죠? 공작. 공작이 누구죠? 노르망디 백작 공작 있잖아요. 유명한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백작이고 공작이었어요. 느끼하시고. 느끼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우리 네. 2차 세계대전 때 되게 네. 그 연합군이 결정을 이기게 된 곳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대평야예요, 한마디로. 네. 거기 한마디로 풀을 먹은 굉장히 건강한 젖소들이 엄청 많아요. 네. 프랑스는. 네. 그 젖소들에서 나오는
우유를 통해서 이제 버터를 만들기 시작한 게 16세기, 17세기 네. 부터면서 그때부터 프랑스에서 버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프랑스 요리는 네. 기존엔 되게 자극적이고 맵고 새콤했다면은 이 버터가 들어가면서 프랑스 요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순한 맛을 변하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프랑스 레스토랑 가본 적은 없고 밀키스님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가본 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돈이 없어서 못 가보긴 한데 프랑스 레스토랑의 정통 요리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순한 맛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버터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예. 반대로 이탈리아 요리들은 올리브유, 올리브유. 프랑스는 버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버터가 되는데, 자, 이런 중요한 버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버터는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한 네. 우유 크림을 네. 수분이 제거될 때까지 잘 휘저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하루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굳어지면 그게 버터가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쉽죠.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말 그대로 우유로 자체로 만든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버터들을. 그래서 이 버터를 한 입만 맛봐도 엄청난 풍미, 이 향. 우리 알잖아요. 그 빵 냄새 알잖아요. 그죠. 이 빵 버터 냄새가, 발라서. 예, 네. 빵 냄새에 우리가 굉장히 코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게 바로 그 버터 향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빵집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게 바로 버터예요. 네. 그만큼 이 버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향기의 강력함. 이렇게 인류는 맛을 극대화시키고 네. 더 맛있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 향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게 되고 네. 맛의 비밀을 이제 맛은 어떻게 보면 향에 극대화다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고, 자,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좀 어떠셨어요, 밀키스님? 저도 어떻게 보면은 머슐랭부터 해가지고 미슐랭. 미슐랭부터 해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나요? 버터 만드는 것부터 네. 그리고 파마산 치즈 되게 다양한 거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논객이 아니라 시청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뭔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막상 별거 없죠. 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은 게 있었고 대신에 옆에서 진짜 청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홍레몬님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저는 집중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 그 제가 왜 이번 주제를 사실 우리가 윤식단이잖아요. 네. 저희는 다이어트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왜 오늘 약간 뚱딴지 같이 약간 미식가 같은 맛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왜 들고 왔을까요? 예.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식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한 좋은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 맛과 향을 선사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해로운 음식이 주는 가공적이고 자극적인 맛에서 조금씩 서서히 탈출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음식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주고 진심으로 본래 그대로의 음식을 알아봐주고 사랑을 해줄 때 네. 음식도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사랑할수록 맛있게 먹으면서 살이 찌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미식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살이 찌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청취자분들이랑 음식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좋은 음식, 진짜 음식 자체를 사랑하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음식 고유의 식재료들의 향과 맛, 풍미를 느끼는 미식가가 되면서 살도 빠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여기 오는 밀키스님한테도 앞으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 하나하나를 고유한, 아까 그 프랑스 셰프처럼, 이탈리아 셰프처럼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잠오세요? 아니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음식 먹을 때 되게 맛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사람이 어떤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 그 맛이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만든 사람의 정성도 느껴지고.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한 30몇 년 동안 살면서
맛이 있는 음식이든 맛이 없는 음식이든 간에 그 순간을 맛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자기도 좋고 만드는 사람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맛있다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려면은 좋은 음식, 좋은 재료. 식재료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막 허겁지겁 먹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 허겁지겁 먹을 때도 있겠죠. 막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천천히 어. 폴레폴레 정신으로 그렇죠. 예, 천천히. 자,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전 진심으로 그런 좋은 식단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끝 인사하기 전에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자, 댓글 소개를 드릴게요.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에 관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네. 끝 인사는 우리 밀키스님이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키스님 부탁드릴게요. 예.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